네, 7월 15일 목요일 아침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미 증시 분석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민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미미하긴 하지만 나스닥 증시 홀로 좀 0.22%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처음에 상승을 하다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파월 의장 이 증언 때문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동안 이제 계속 올라왔던 것 때문에 어떤 그런 피로감이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이슈 때문에 변동성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올라온 계속 상승한 부분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어떤 부분 특정한 부분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 그런 부분에 작용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맵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맵을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9천만 대 판매 주문을 이제 공급 주문을 넣었던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시장을 좀 지지하는데 영향을 좀 끼쳤던 걸로 보이시고 기술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페이스북이 좀 하락을 하고 테슬라가 좀 하락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금융주는 이번 주 실적 발표 들어섰는데 전반적으로 실적은 나쁜 금융주는 없었습니다. 이제 은행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차익 실현도 그렇고 기대만큼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은 것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불투명함이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이십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섹터가 좀 하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에너지 섹터의 하락 모습은 이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산유량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이슈가 좀 발생한 것도 있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에너지 부분의 하락폭은 크지 않고 지속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런 하락폭이 있을 때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엑스모빌이랑 쉐브론 같은 것들은 부분적으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생산자 물가지수 생각보다는 많이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예상을 항상 계속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3월 달부터 발표된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계속 다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월 달부터 0.5 예상했는데 1%였고. 그러니까 저게 녹색이면 예상보다 높은 걸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0.3에서 0.6, 0.6에서 0.8, 0.6에서 1.0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발표된 내용을 좀 보니까 여기에 특별히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은 요인을 미쳤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 거래 물량,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구입하고 매매하는 그런 이제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자재 가격과 관련이 좀 원자재하고 운송비 이게 포함된 거겠죠? 예, 맞습니다. 네. 원자재 운송비가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자재 운송비가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원체 인플레이션의 선행지수로 작용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도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 요인의 가장 큰 거는 원자재 가격, 이제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운송 부분의 가격 상승이 좀. 근데 하나 다행인 게, 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운송비는 또 사정이 바뀌면 떨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 예를 들자면 인건비 같은 거는 오르면 안 떨어지지만 안 떨어지죠. 예. 이 무역과 관련된 것들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예. 일시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충격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연준 쪽에서 해석하기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지속되긴 하겠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상승폭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디플레이션의 공포 때문에 경기가 좀 후퇴됐다. 이런 거에서는 거기서 벗어났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어제 의회 증언에서 보면은 그동안은 쭉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올해 말
10월쯤 되면 완화될 거다. 예.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일시적이나마 지속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간밤에 또 파월 의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파월 의장이 증언한 내용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프로그레스라는 얘기를 썼었는데 그 substantially further progress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temporary 하다, 뭐 이번 달만 그렇다 이게 아니고 한동안은 뭐 앞으로는 뭐 조금 바뀌었다, 그죠? 예. 태도가 좀 바뀌었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이 시장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좀 갈 것이다. 근데 이게 시장 전체를 경기 전체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그 긍정적으로 한 면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지만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을 거다로 예.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도비시야. 예, 비둘기적 파월은 변하지 않았다. 예, 그 정도로 네.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결국 파월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네. 그게 정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장차 미국 경제를 망칠 거냐 어쩔 거냐 하는 그 걱정이 아니고, 네. 당장 파월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가 예. 결국 변수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게 이제 항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보다는 그 대개의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경우인데 제가 뭐 아주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부터 제가 막 머리에서 열이 나고 두통이 너무 심하고 잔기침도 나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코로나 예, 아닌가요? 코로나인 줄 알고 예, 토요일, 일요일, 뭐 월요일 뭐 이렇게 그랬었는데 근데 금, 토, 일, 목요일부터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머리도 너무 아프고 뭐 열도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뭐 열도 나고 그런다고 하니까 체온을 재고 그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냉방병이네요. 예, 결국에는 걱정하는 것들은 이제 흔한 그런 이제 뭐 이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지속적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주 더 흔한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든가 뭐 이런 요인들이 더 많은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쭉 흘러갈 만한 그런 시장 위험 요소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더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파월 의장의 속내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도 강하고 네. 생각보다도 좀 더 가겠지만 예. 그렇다 그래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저물가 기조, 이제 물가가 전혀 올라가지 않고 그냥 고정돼 있는 상태는 추세적으로는 이 큰 흐름에서는 그 변화를 바뀌겠죠. 하겠지만 그 지금처럼 뭐 전월 대비, 뭐 전년 대비해서 급격한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아니 그 저물가 시대가 저물고 사실 뭐 그러니까 2%대의 네. 물가 상승을 쭉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3%대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건 아닐 네. 텐데 다만 하나 걱정은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참 걱정이 돼요. 예, 그것도 중앙은행에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네, 뭐 어저께 집에 가니까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더라고요. 이 진짜 그게 이제 집값 많이 오른 동네 사시나 보죠? 그 재산세 고지서는 집값이 오른다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가 많아지죠. 예, 하여튼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그 빈부격차는 뭐 많이 가진 사람이든 막 적게 가진 사람이든 언제나 다 자기는 적게 가졌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그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회가 온다면은 좀 나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베풀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상당히 좋겠죠. 네. 네. 말씀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자산 배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다 못 하셨잖아요. 예, 네. 오늘 좀 마저 해주시죠. 네,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지 보통 이제 그 의문을 좀 가지실 텐데 자산이 이제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투자의 목적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굉장히 거창한 투자의 목적들을 이제 가지고 계실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투자를 하실 때는 그 투자의 목적은 그냥
노후 준비가 가장 기본적인 이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 준비가 가장 기본적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이겠죠. 예, 일반적인 동기입니다. 거의 제 생각에 한 90%가 예, 그 노후 준비. 자산 배분을 해서 부를 왕창 늘리겠다 그런 사람은 없나요? 자산 배분을 해서 부를 왕창 늘리겠다는 분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제 생각에 한 99%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99% 정도가 되고 그렇게 왕창 돈을 늘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1%가 왕창 늘리는데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다들 기대는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1%밖에 안 된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산 배분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내 노후를 안정적 노후, 풍요로운 노후를 이제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박하고 좀 그런 이제 그 보잘것없는 목표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 노후라는 건 소득이 없는 시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네. 예, 원하는 만큼 자산이 생기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은퇴를 만약에 뭐 50세, 60세, 70세에 각각의 원하는 시간에 은퇴를 하고도 계속 그 원하는 만큼 또 사용할 수 있다면 사실 이제 그 투자의 목적이 달성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포트폴리오라는 건 이게 세상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분산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근데 분산 투자를 하는 그 이제 원칙과 구성 방법이 있는데, 이제 종류와 섹터와 시간 분산,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류라고 한다 그러면 부동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뭐 금 투자, 아니면 뭐 주식, 주식, 뭐 채권. 채권, 뭐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는데,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인이 각각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 그리고 제도권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섹터는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술주, 금융주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지역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예. 안전자산이냐 아니면 좀 위험자산이냐 이렇게 나눌 수 예, 있는 그렇게도 거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이냐 유럽이냐 네. 뭐 아시아냐 동남아시아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시간 배분이라는 걸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 배분이라는 거는 내가 기대하는 수익이, 뭐 내가 기대하는 그 투자하는 종목이 언제쯤 성장할 것인지 그걸 두는 건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보통 이제 뭐 부동산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최고고, 주식으로 성공한 분들은 주식이 최고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베트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 미국 투자에서 성공하신 네. 분들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진짜로 이 세 가지 그 분산 투자의 원칙 중에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수익률. 뭐죠? 절대 수익률을 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몰빵입니까? 시청자분들, 예? 몰빵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진짜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방법은 시간 분산입니다. 시간 분산. 시간 분산만큼, 시간 분산이라 하면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간 분산이라고 하면 시장이 확대되기 직전의 시장들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걸 나무를 심듯이 10년, 20년, 15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가 쉽고, 뭐 이제 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수익률을 내기 쉽다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건 또 장기 투자랑 좀 다릅니다. 장기 투자하면 뭐 개중에는 방송에서 어떤 분들 뭐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데, 제 경험으로는 15년 아니죠? 가까운 제 경험으로는 장기 투자 잘못하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발 그러면 안 되십니다. 진짜. 예. 진짜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그 시간 분산을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제가 계속 아마존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아마존이 이런 모습을 초창기에 그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급격한 그 100불에서 이제 뭐 5불까지 가는 이 급격한 모습, 또 결국엔 시간으로 봤을 땐 여기 그 SS라고 써 있는 이 스플릿 구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이때 뭐 만약에 98년에 30살이었던 분이 지금에 왔으면 이게 지금 4,000불 가까이 됐으니까, 이게 지금 몇 불입니까? 이게 거의 이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요. 뭐 150배 뭐 이렇게 200배 가까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 하나만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투자하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거는 거죠. 그래서
종류, sek터, 시간을 할 때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있는 겁니다. 게 시간이다. 예, 그렇죠. 부동산을 살 때도 뭐 몇천에서 몇 억이 들고 섹터를 나눌 때도 몇백에서 몇천이 들지만 시간을 나눌 때는 몇십에서 몇백만 원으로도 시간 그런데 분산할 시간은 수 또 자기가 원한다고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뭐 직업 나이랑 다르지만 그 돈은 이 돈은 나한테 어느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돈은 그 뭐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의 돈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시간만큼 시간 분산만큼 큰 수익을 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컴퓨터 관련 산업이 미래를 지배할 거라는 거를 부정하실 분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뭐 제가 뭐 제 생각에는 그 지금 미래가 좀 불투명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데에 제가 임원이라면 저는 그 시추공터를 안 들고 지금 나오는 이익 가지고 영업이익 가지고 리튬 강산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엑슨모빌에서 보신다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근데 제가 회사 좀 키우겠습니다. 근데 뭐 리튬이 아니고 바나듐으로 갈 것 같다는 네. 그쪽 분야는 하도 또 네. 그거 하니까 근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예. 젊은 사람이 시간이 있다고 자기 노후를 위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게 참 서글프게 들려요. 서글픈 얘기죠. 그러니까 네. 난 일론 머스크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네. 그 친구 하나 멋진 건 뭔가 하면 돈 벌어서 목적이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내 노후가 아니고 네. 말하자면 우리 인류 공동체 네. 조금 더 줄인다면은 내 주변 사람들을 네. 생각하는 그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 굉장히 멋진 그 적입니다. 그 그런데 일론 꿈이죠. 머스크 그러니까 예. 너는 뭐 1억 명 중에 한 명 성공할까 말까겠죠. 네. 그 이제 뭐 그 하나 말씀 좀 드리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네. 마크 주크버그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그리고 또 그 애플의 창업자 그 스티브 잡스 이 5명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시청자분들 5명 공통점. 대학교 중퇴 아닙니까? 대학교 중퇴 아니면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어. 예, 혼자서 그런 상상들을 되게 많이 했다는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그 스페이스X를 세우기 전에 화성에 가겠다는 꿈을 가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이민우 전문가님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다 못하고 하는데 이게 나머지 6개 관련된 6개 섹터 이 부분은 내일 왜 시간 분산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6개 섹터를 그러니까 저 6개 섹터가 긴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내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이민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